네, 이른바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의 주범인 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 신앙님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와 관련된 혐의를 받는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또 한상진 기자는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은 이 화천대유 실소유주인 김만배 씨와 신앙님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짜고 이 허위 인터뷰를 대선 직전에 보도하고 또 그 대가로 이 수억 원을 주고받은 사건입니다. 김세희 대표님, 이 해당 사건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번 사건이 굉장히 좀 시사하는 바가 큰 게 일단 그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작을 했던 그 심각한 범죄, 거기엔 또 누가 가장 껴있느냐. 바로 이제 네. 좌파의 대표적인 그런 어떤 노조인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개입한 사건입니다. 지금 이 많은 분들이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이 신학님이라는 인물이 이 기사에서는 이제 뉴스타파 전 전문위원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분이 누구냐? 네. 바로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위원장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얼마나 큰 조직이냐 하면 네. KBS, MBC, SBS, 뭐 YTN, 뭐 연합뉴스, 뭐 온갖 그 언론사들, 주요 언론사들을 사실 장악하고 있는 게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들이 얼마나 이 좌파 진영이 조직적으로 그 우파 진영을 여론 선동을 할 수 있는가를 좀 보여준 단면이 있고요. 사실 네. 이게 사실 단순히 뉴스타파라는 매체 하나가 여론 조작을 한 게 아니라 또 여기를 받아서 수많은 뭐 언론사들이 사실 여기에 또 네. 함께 동조를 했었습니다. 동조를 네. 했었고 사실 지난 대선 때 정말 대선을 완전 임박해서 아마 이 보도가 나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 이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지금 민주당 대표의 사건이라고 봐야 되는데 말 그대로 물타기의 끝판왕을 한 거죠. 이게 사실 상식적으로 제가 이따가 강신업 네. 변호사님한테도 여쭤볼 텐데 저도 그 검찰 조사를 많이 받아본 사람인데 아이고, 네. 검사가 커피 타주지 않습니다. 네. 검사하고 사실 이야기할 일도 거의 없고요. 대부분 수사관하고 얘기하고 검사는 저기 다른 방에 있거나 그냥 딴 테이블에서 그냥 가만히 구경만 하시는 경우지 네네. 여기서처럼 무슨 이분은 거의 무슨 드라마를 많이 본 게 아닌가. 예, 일단 뭐 딴 드라마도 얘기하겠습니다만 네. 무슨 드라마에서 검사가 예, 커피 드시죠, 커피 타주고 이런 일을 안 해요. 근데 윤석열 그 당시 후보가 네. 검사 시절에 어떠한 그 피의자한테 커피를 타줬다. 명백한 거짓 선동. 이런 네. 범죄에 대해서 이번에 확실하게 이런 일을 뿌리 뽑아야 된다. 발본색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강신업 변호사님은 이 부분 지금 어떻게 아주 생각하십니까? 김세희 대표가 설명을 잘해줬는데 이 네. 사건은 그 두 가지 측면에서 크게 좀 보면 말이죠. 네. 하나는 왜 신앙님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설명을 아주 잘했습니다.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네. 그러니까 모든 그 좌파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노조 위원장 출신이란 말이죠. 네. 실제로 이 사람이 거기 출신인데 뉴스타파의 전문위원이라는 그 직함을 갖고 뉴스타파에 가 있던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 뉴스타파에서 보도를 하자마자 실제로 이게 한겨레라든지 네. 경향이라든지 네. 당시에 뭐 MBC라든지 이런 데서 바로 받아서 뿌려버렸거든요. 네. 그만큼 신앙림이가 좌파 언론 쪽에서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네. 김만배가 신앙림을 포섭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아. 이 사건이. 그래서 이거는 대선 여론 조작을 통해 가지고 대선의 네. 결과를 바꾸려 했던 거죠. 실제로 2021년 9월에 이 인터뷰를 했는데 네. 그것이 2022년 3월 6일 날 아, 대선 3일 전에 한 거군요. 터뜨립니다. 네. 그래서 이걸 뉴스타파에 터뜨려 가지고 네. 그거를 다른 언론에서 받는 식으로. 그러니까 3일 전에 왜 3일 전인가? 네. 그러니까 기회를 안 주는 거죠. 반론의 어떤 시간을 안 주고 나서 윤석열은 이렇게 나쁜 사람이다. 네. 그러니까 조우영이라는 한테 커피를 타줬다. 그리고 3일이 중수 포인트네요. 이과장 네. 시절에 수사를 이렇게 무마했다. 이렇게 프레임을 짜간 거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서 이제 김만배라는 인물에 주목해야 되는 거죠. 네. 대장동의 실소유주 아닙니까? 그리고 조우영이가 누구냐면 천화동인 6호의 소유자입니다. 이 조우영이가. 그러니까 네. 커피를 얻어먹었다가 하는 조우영이가 말이죠. 네. 이렇게 지금 연결을 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김만배가 대장동 돈을 가지고 이 언론 노조 출신의 좌파 언론에 엄청난 영향을 가지고 있는 신앙님과 서로 티키타카 짬짬이를 해가지고 네. 돈을 주고받으면서 대선의 결과를 바꾸려 했다. 이런 천인공노할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김대업 사건 네. 그리고 바둑이 네. 김경 누굽니까? 김경수. 신우가? 예, 그 사건의 버금간 아니 그보다 더 큰 네. 그런 대선 공작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설명을 조금 깔끔하게 해주셨는데
이제 또 검찰이 작년 3월 6일 김 씨와 신 씨 사이에 허위 인터뷰 보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용진 대표, 또 한상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는 점을 앞서서 알려드렸었습니다. 이들은 2021년 9월에 진행된 이 허위 인터뷰를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대선 3일 전에 이 보도한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강시환 변호사님, 이 3일 전에 보도를 했다라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 좀 법적으로 문제가 지금 되는 얘기한 건지가 대로 이제 궁금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라고 하는 것은 네. 없는 사실을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조 의원한테 커피를 타준 적도 없고 네네. 그다음에 부산저축은행에 수사를 무마해 준 적도 없는데 그렇게 거짓 뉴스를 만들어 가지고 언론에 퍼뜨렸으니까 네. 이건 이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이고 이거는 더구나 공직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왜냐하면 네. 그때가 대통령 선거철이잖아요. 그러니까 낙선시킬 목적으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냄새가 풀풀 나는. 예, 그다음에 이제 목적으로. 김만배하고 네. 신하님은 돈 주고받았으니까 배임 증제, 배임 수재 뭐 이런 것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범죄 수익을 은닉했어요. 뭘로? 책값으로 그렇죠. 포장을 했잖아요. 네. 뭐 그런 것도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 이제 제목이 있는데 금방 얘기한 김용진이라든지 한상지 이런 사람들은 네. 바로 기자들 아닙니까? 대표라든지 이 사람들은 이제 일단은 그 명예훼손, 네. 그것도 공직선거법 위반 이런 것들이 되겠죠. 총보다 무서운 팬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그 굉장히 좀 야비하고 좀 네. 사악한 범죄라고 할 수 있는 게 네. 사실 책 3권 값으로 그렇습니다. 1억 6,500만 원. 그러니까 한 권당 5,500. 저도 네. 제 책 좀 사주세요. 이제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책 3권에 1억 6,500만 원. 이건 말 그대로 네. 책은 핑계고 뇌물을 준 거죠. 뇌물을 대가로 그렇죠. 말 그대로 3권. 김만배라는 어마어마한 그 돈을 가지고 있는 자본가가 그렇죠.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위원장을 그렇죠. 통해서 예. 뇌물을 주고 이 선거에 개입한 정말 사악한 범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앙님이라는 사람은 요거 말고도 네. 자기 책에 혼맥 지도라는 거거든요. 네. 그 책을 이제 누구한테 줬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국립중앙의료원장 이 사람인가 봐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이걸 이제 문재인한테 선물을 했답니다. 근데 너 내 허락받지 않고 선물해서 그래갖고 네. 그 책값 그 갈취해가지고 말이죠. 네. 1억 5천만 원을 달라 그래가지고 결국 4,700만 원을 뜯었답니다. 아이고야. 내가 너한테 준 거지 네. 왜 저 사람한테 줬냐. 요거 가지고. 내가 줬는데 왜? 그렇지. 그러니까 신앙님의 어떤 네. 밑바닥을 알 수 있는 네. 거죠. 신앙님의 밑바닥을 알 수 있는 거고 네. 이것들이 바른 척하면서 뒷돈 챙기는 데는 아주 선수고 공부하는 데는 선수다. 네. 화가 좀. 이거 성토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된 두 사람의 실형 선고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에 더욱 주목해 봐야겠습니다.